KF-21 보라매의 양산과 전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공군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수십 년 동안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해온 노후 전투기의 교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임무를 수행해온 기체들은 국가 안보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능과 유지 측면에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특히 현대 공중전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빠르게 비행하고 많은 무장을 탑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탐지와 정보 공유, 정밀 타격과 생존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 기종 교체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안정적인 전력 유지인데요. 기존 전투기가 퇴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체가 자연스럽게 임무를 이어받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의 계획적인 양산과 인도 일정은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방위 능력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공군 전력 현대화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산 A사 레이더와 최신 항공전자 장비,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탐지와 추적, 교전 능력은 물론 생존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향상이 예상되고 있죠. 미래 공중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의 공중전은 개별 전투기 한 대의 성능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력이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KF-21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성능 개량 가능성을 고려하며 개발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 역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공중과 지상, 해상 전력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나의 작전 개념 아래 움직이는 방식이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더 이상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전력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구성으로 발전하고 있죠. 좋은 사례로는 KF-21이 개발 초기부터 다양한 시험 비행과 무장 시험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안정성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며 전력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군의 세대 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개발과 시험, 양산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노후 전투기 퇴역 시점과 신형 전투기 도입 시점이 맞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국가는 신규 전투기 생산 지연과 성능 보완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오랜 기간 기존 기체를 계속 운용해야 했고 유지 비용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전투기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화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대한민국 공군은 이제 단순한 기종 교체를 넘어 전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KF-21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미래 공중전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해외 기술과 도입 일정에 의존해야 했던 분야에서 이제는 스스로 개발하고 양산하며 전력화까지 이어가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KF-21이 본격적으로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구조인데요. 과거에는 서로 다른 세대의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임무를 분산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통합된 개념 아래에서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군 전체의 작전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한국형 전력 구조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데요. 전투기와 조기경보 자산, 지상 지휘 장비, 해상 전력이 하나의 정보망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누가 먼저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투기의 비행 성능만큼이나 정보, 공유 능력과 연동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조종사가 직접 탐지한 목표를 중심으로 전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감시 자산과 전력이 동시에 확보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 역시 향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공군 전력 현대화는 단순히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아닌데요. 조종사 교육 방식과 정비 절차, 작전 개념까지 함께 변화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현대화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전투기는 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전력화 이후의 경험 역시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죠. 미래 공중전에 대한 대응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장거리 탐지와 정밀 타격, 생존성과 정보 공유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에는 특정 성능 하나만 뛰어난 전투기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장비와 무장을 꾸준히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KF-21은 이러한 요구에 맞춰 발전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이 개발 과정에서부터 국산 A사 레이더와 다양한 국내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하면 향후 성능 개량과 기능 추가 과정에서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 작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정보 공유 체계 구축과 운용 개념 정립이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수준의 전투 효율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사업은 기체 성능 자체는 뛰어났지만 운용 장비와 지휘 구조 정비가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전력 상승 효과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성능 개량 일정이 반복적으로 늦어지며 새로운 전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결국 노후 기종 교체는 단순히 오래된 전투기를 새로운 기체로 바꾸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이 미래 공중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과 시험, 양산, 전력화까지 모두 국내 역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KF-21 보람의 사업에서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확보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핵심 기술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확보하고 이를 실제 전투기에 적용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A사 레이더는 KF-21 사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요. 과거에는 첨단 전투기의 핵심 탐지 장비를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랜 연구개발 끝에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으며 이를 실제 전투기에 적용하고 시험하는 과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첨단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레이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독자 소프트웨어인데요. 최신 전투기는 단순히 기체 성능만으로 전투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각종 센서와 장비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고 조종사에게 전달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개량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능 개량이 필요할 때도 외부 승인 절차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손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특히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을 경우 원하는 시기에 기능 개선이나 무장 연동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 우리 공군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작전 환경 변화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자주적인 전력 운용 능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전투기의 진짜 경쟁력은 성능표에 적힌 숫자만이 아니라 얼마나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시험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인데요. 첨단 전투기는 개발 이후에도 수많은 시험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행 특성과 무장 운용 능력, 각종 장비 연동까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매우 많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일부 시험을 해외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상당수 시험을 국내 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쌓일수록 우리 기술자와 연구진의 경험도 함께 축적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이 16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수행하며 단계적으로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공대공 무장 시험과 고속 비행,
고기동 검증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며 양산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기술 역량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축적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준비와 집요한 검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반면 해외에서는 핵심 기술 의존도가 높아 성능 개량 일정이 늦어지거나 무장 통합 과정이 길어졌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전투기는 새로운 무장을 적용하기 위해 오랜 협의 과정과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운용국의 계획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핵심 기술을 스스로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뛰어난 기체라도 외부 변수에 발목이 잡히면 전력화 속도와 운용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검증하며 운용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의 성능 개량과 후속 사업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항공산업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KF-21 사업이 국내 항공산업에 가져오는 변화는 전투기 한 기의 개발 성공에만 머물지 않는데요. 한국형 무장연동과 항공산업 생태계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는 수많은 장비와 무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비로소 완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형 무장연동 능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전투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새로운 무장을 적용하기 위해 긴 협의 과정과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투기는 우리 군의 요구에 맞춰 무장 연동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기능을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실제로 KF-21은 향후 다양한 국산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확장성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나 수출 제한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 역시 중요한 강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 확대 역시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KF-21 사업에는 수많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체 구조물과 전자장비, 각종 부품 생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차세대 항공기 개발과 민간 항공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양산 경험을 쌓게 되면 품질 관리와 생산 능력 역시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산업 경쟁력 확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항공산업 선진국들도 오랜 기간 축적된 협력업체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좋은 사례로는 대한민국이 KF-21을 통해 개발과 시험, 양산, 그리고 향후 운용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고 실제 공군이 운용하며 후속 개량까지 추진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 자체가 향후 새로운 항공사업의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특정 국가의 기술 이전 제한이나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 후속 개량이 늦어지고 운용 계획이 변경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사업은 핵심 장비 교체조차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예상보다 높은 유지 비용 때문에 추가 도입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독자 기술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장기적인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가 아니라 핵심 장비를 개발하고 시험하며 양산까지 수행하는 단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국산 A사 레이더와 독자 소프트웨어, 한국형 무장 연동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앞으로의 항공산업 경쟁력 역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죠. KF-21 보라매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해외 시장의 관심 역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첨단 전투기 수출 시장이 일부 군사 강국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매 국가들은 단순히 성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유지 비용, 인도 일정과 후속 지원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 속에서 KF-21은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기존 도입 후보와 함께 한국 전투기를 비교 대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은 KF-21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상당수 국가들이 냉전시기 도입한 노후 전투기의 교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최고급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결국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갖춘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KF-21은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제한된 국방 예산안에서 장기간 운용해야 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과 정비 효율까지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장점은 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 시장 역시 매우 중요한 목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장거리 작전 능력과 높은 신뢰성, 그리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전투기 한 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유지와 개량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KF-21은 단계적인 성능 향상을 고려하며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운용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AI의 협상 가능성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 전투기 시장에서는 비행 성능만 뛰어나다고 계약이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 능력과 납기 준수 경험, 조종사 교육과 정비 지원 역량까지 모두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죠.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능력을 입증해왔으며 이는 KF-21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K방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KF-21이 가진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비용으로 최신 항공전자 장비와 우수한 전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35보다 저렴하다는 점은 단순히 구매 비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 비용까지 포함한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전투기 사업에서는 도입 비용보다 수십 년 동안 발생하는 유지 비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이 시험 비행과 양산 준비를 비교적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사업 위험을 줄여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개발과 시험, 양산이 안정적으로 이어질수록 해외 구매국들의 신뢰도 역시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운용 국가가 존재하고 양산 경험이 축적된다는 사실은 전투기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죠. 또한 공군 운용 경험이 쌓일수록 후속 성능 개량과 정비 효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높은 가격과 인도 지연 문제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첨단 전투기는 구매 비용뿐 아니라 유지 비용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계약 규모가 줄어들거나 경쟁 기종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산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구매국들이 노후 전투기를 예상보다 오래 운용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KF-21 수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K방산 확대 효과인데요.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과 훈련기 분야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항공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KF-21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갈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최근 국제 방산 시장에서는 개별 장비 판매보다 한국형 패키지 수출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투기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 교육과 정비 지원, 부품 공급과 후속 성능 개량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의 장비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죠. 동남아 국가들은 이러한 방식에 더욱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전력 구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KF-21과 훈련기, 각종 지원 장비와 정비 역량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면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동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 구매를 넘어 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방산 사업에서 협력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러한 경험은 향후 KF-21 협상 과정에서도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4.5세대 전투기 시장 공략 역시 매우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과 유지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반면 기존 구형 전투기는 현대 공중전에 필요한 탐지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이 중간 지점을 노리는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KF-21이 진출하려는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자들도 존재하는데요. 프랑스의 라팔과 스웨덴의 그리펜은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되며 수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라는 사실이 반드시 약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최신 설계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향후 성능 개량 여유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은 KF-21만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죠. 좋은 사례로는 양산 1호기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생산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개발과 시험, 양산과 공군 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신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생산 능력 부족과 공급망 문제로 인도 일정이 반복적으로 늦어지면서 계약국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사업은 주문 이후 실제 인도까지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노후 전투기를 예상보다 오래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납기 준수 역시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과거 대한민국은 해외 전투기를 구매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개발한 전투기를 해외 시장에 제안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개발과 시험, 양산, 전력화 경험이 계속 축적된다면 KF-21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대표 수출 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